지금 경찰국이 신설되고 등등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존중했던 경찰의 추천권이 행해야되고 재청권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장악되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면은 반드시 의미 있게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김태규 변호사님께서 쭉 저는 뭐 다 읽어보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은 몇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이 마치 무소불위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진 듯한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국정감사 때 대장동 사건 등등에서 경찰청장을 질책했는데, 경찰청장은 거의 수사의 상에서 허수아비급이었습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생기고, 물론 이제 과도기라서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청장은 집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전혀 못 되고 있고, 수사상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뭐 종결권 있다고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검찰이 헌법상에서 영장 청구권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건은 사회 이목을 끌고 제대로 된 사건을 수사할 만한 제대로 된 건이라 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 수사가 동원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100% 현행 헌법에 의해서 검찰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마치 무소불위의 조직이라 하는 것은 좀 약간 과대된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 오늘. 예, 김영판 의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2년 있었고요. 그전에 경찰 출신입니다. 서울경찰청장으로 나왔고, 박근혜 정부 때는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재판도 받은 경험이 있고, 비슷한 그런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경찰 수사도 받아봤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많이 느낀 점이 있다라고 감히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행안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전문제는 적절하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 홍성걸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즉 국정감사를 해보면서도 잘못된 것은 행안부 장관을 질책하는데 그렇게 거리가 잘 없습니다. 이만큼 책임이 따르고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충고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런 문제에 따른 거 하나 하고, 둘째, 경찰에 이제 주로 하위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협의회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직장협의회가 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두 개 전제를 깔고 몇 가지 역사적인 문제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경찰에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딱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사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은 총경들 전부에서 경찰서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경의 전복권은 지금 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청장 고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됐느냐? 1990년 됐어요. 경찰 출신인 안영모 장관께서 행안부, 그때 내무부 장관이죠. 그것 되면서 이것은 통제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가는 게 맞다 해서 그분이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 가고 난 다음에 다른 장관 오셨을 때 우리 경찰청장과, 그때 경찰청장 되고 난 뒤입니다. 청이 행안부 장관으로 표현할게요. 충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인사권이 있느냐? 경찰청장에게는 인사 추천권이 있어요. 총경이상. 그리고 장관에게는 재청권이 있습니다. 본래 임의의 인사권이 도대체 추천권이냐 재청권이냐 다퉜습니다. 결국은 뭐 재청권이 있다는 거로 양보를 하고 사과를 하고 끝났지만, 그러나 또 장관은 그 추천의 의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경찰청장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총경되는 데까지는 지금도 거의 경찰청장 그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경무원 이상은 변론이죠. 그런 청와대가 민정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지금 경찰국이 신설되고 등등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존중했던 경찰의 추천권이 행해야 되고, 재청권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장악되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면은 반드시 의미 있게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 하나라 보고요. 또 하나 우리 김태규 변호사님께서 쭉 저는 뭐 다 읽어보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은 몇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이 마치 무소불위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진 듯한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국정감사 때 대장동 사건 등등에서 경찰청장을 질책했는데 경찰청장은 거의 수사의 상에서 허수아비급이었습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생기고 물론 이제 과도기라서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청장은 집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전혀 못 되고 있고 또 자치경찰위원장에게도 감찰 요건이 다 있습니다. 지방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이런 다양하게 돼 있는 이런 흐름에서 더군다나 수사상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뭐 종결권 있다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까 이동훈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겁을 내고 실질적으로 더욱더 힘들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검찰이 헌법상에서 영장 청구권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건은 사회 이목을 끌고 제대로 된 사건을 수사할 만한 제대로 된 건이라 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 수사가 동원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100% 현행 헌법에 의해서 검찰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마치 무소불위의 조직이라 하는 것은 좀 약간 과대된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동훈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하셨죠. 지금 3년 있으면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첩되는데 이것은 국정원에 있는 것이 좋겠다. 저는 행안위 때 직접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찾아보면 나오고요. 지금 현재까지 경찰청 생긴 이래 보안국장 두 분 한산 제밖에 없습니다. 대공수사권을 지휘하는 자리죠. 경찰에서 이 대공수사권이 왔을 때는 혼선이 너무 많습니다. 직급 체계부터 해서. 이건 어차피 우리가 정권 교체됐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국정원에 있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이 경찰국이 제대로 된 통제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경찰을 지원할 수 있고 그만큼 권한을 가지면서 또 국회 통제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근거에 당당하게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경찰에게 선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도 저는 사람이다. 문화대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구라도 경찰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싶고 수정에 넣고 싶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유혹이 났을 때는 누구라도 국회뿐만 누구라도 시민단체 마찬가지고 못하도록 하는 이 문화를 이끌어가서 가야 된다. 자,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적인 얘기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철규 의원님.